24일 미국 증시는 장기 기대의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가 완화되면서 3대 주요 지수가 일제히 폭등했다. 이날 미국의 12개월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5.3%로 시장 예상치인 5.4%보다 낮을 것으로 전망되면서 시장 분위기가 크게 고조됐다. 장기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낮아졌다는 것은 현재 미국이 인플레이션 최정점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의미며 시간이 지나면 물가가 떨어질 것이란 예상이 강하다는 의미다. 만약 지금이 인플레이션 최정점이라면 이 연준은 앞으로 지속적인 자이언트 스텝을 밟지 않아도 되고 미국 경제가 극심한 경기 침체를 겪지 않고 소프트 랜딩할 수 있을 희망을 걸어볼 수 있다. 이 때문에 그동안 경기 침체에 따른 수요 부진 우려로 최근까지 약세를 보여왔던 주요 반도체 기업들의 주가가 급등했다. 안녕하세요. 주식하는 브람스입니다. 금요장 미 증시 마감 기사 내용인데요. 또 인플레가 정점이네 우려가 과했네란 내용이 나오죠. 다시 급락하면 침체가 장기화되네 어쩌네 하겠죠. 이런 뉴스에 장단 맞춰 사고 팔고 하다가는 그냥 계좌 거덜나는 거죠. 우리 증시도 그날 역대급 신용 반대 매매로 시장의 앞을 가늠할 수가 없다고 기사를 낸 지 하루 만에 지수는 그 기사를 보고 겁먹은 개미들이 신용이든 현금이든 가리지 않고 매도에 치중하는 동안 이런 개미들의 행동을 비웃기라도 하듯이 금요장인데도 불구하고 급 반등하는 모습을 연출했는데 전날 찍은 저점 2306 대비 60포인트 반등한 2366으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예상한 대로 개인만 1조 1350억을 매도하는 사이 외인과 기관은 개인의 손절 물량을 고스란히 다 담아가는 모습입니다. 수십 년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시장 수급의 역학관계는 한 번도 제대로 역전되었던 적이 없습니다. 외인 그리고 기관이 매도하고 개인이 사면 시장은 무조건 빠지고 또 반대로 개인만 팔고 외인 그리고 기관이 매수하는 날은 반드시 시장은 급등합니다. 그럼에도 개인은 죽으라고 외인 기관 반대로 매매하죠. 이게 수십 년 동안 형성되어 온 증시의 메커니즘으로 고착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 와중에 눈에 띄는 기사들이 많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연일 고공행진을 하던 국제 곡물가 하락에 대한 기사 내용을 잠시 보자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곡물을 수출하기 위해 터키와 협상하고 있다는 소식이 알려지면서 곡물 가격에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추측된다. 지난 22일 CNN에 따르면 러시아 국방부는 러시아 국방부 대표단과 터키 국방부 대표단 간의 협상이 진행됐다고 밝혔다. 러시아 국방부는 당사국들은 터키 상업용 선박의 안전한 출항과 우크라이나 항구에서의 곡물 수출, 터키에서의 안전한 항해 보장 등을 논의했다고 설명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곡물 수출길이 막히며 국제 곡물 가격이 연일 고공행진을 이어갔던 점을 생각하면 아주 의미 있는 뉴스죠. 거기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는 29일에서 30일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기 위해 27일 출국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호주, 뉴질랜드와 함께 아시아 태평양 파트너국으로 초청이 된 건데 윤 대통령으로서는 취임 50일 만에 다자 외교 무대에 데뷔하는 셈입니다. 윤 대통령은 이번 순방기간 동안 10차례가량의 양자회담에 참여할 예정인데 양자회담은 주로 경제, 산업, 국방, 협력 분야에 초점이 맞춰질 것으로 보인다고 뉴스에서 나와 있습니다. 국가안보실 관계자는 원전, 반도체, 신재생에너지, 방위사업 등 양자 경제 현안, 2030 부산 엑스포 유치, 북핵 문제 공조 등을 고려해서 양자회담을 추진 중이라 밝히면서 특히 폴란드, 체코, 네덜란드와 원전 수출 문제를 논의할 가능성이 크고 특히 폴란드와는 첨단 미래 방위 사업, 수출, 협력 문제도
논의할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이창양 사안자부 장관의 원전 세일즈 외교로 이미 체코와 폴란드 방문 예정이고 원전주에 이제 순풍이 부는 한 주가 예상이 되죠. 거기다 한동안 잠잠하던 로봇 기사도 타이밍을 기다리기라도 한 것인지 일제히 기사화되고 있습니다. 이미 나왔던 기사의 재탕 성격도 있지만 삼성 로봇의 첫 출시가 임박함에 따라서 관련 뉴스는 지속해서 나올 듯 합니다. 이 기사는 오는 7월 4일부터 6일까지 제주에서 열리는 국제 로봇 컨퍼런스 기사인데 이 행사에 현대로보틱스, LG전자, 네이버랩스, 위고, 로보티즈, 레인보우 로보틱스 등이 후원하고 각사 솔루션을 소개할 예정이라니 충분한 이슈가 되겠죠. 뉴스가 정말 많습니다. 악재에 가려서 빛을 잃을까 숨기고 있다가 지수 바닥치고 반등이 나올 때쯤 한꺼번에 쏟아지는 것이 아닌지 의아스럽기까지 합니다. 이 기사는 현대 기아 전기차의 호평이 나온 기사인데 잠시 들여다보자면 현대자동차와 기아의 전기차가 글로벌 최대 자동차 시장인 미국에서 테슬라를 능가하고 있다는 평가가 나왔다. 앞서 SNS에서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가 잘하고 있다는 찬사를 보낸 것에 이은 호평이 이어지고 있는 것이다. 이런 현대차와 기아의 전기차 평가는 향후 완성차 시장에서 입지를 공고히 할 전망이다. 6일 업계에 따르면 블룸버그는 일론 머스크 미안, 현대차가 조용히 전기차 시장을 지배하는 중이라는 제목의 기사를 보도했다. 이어 현재 미국에서 가장 핫한 전기차는 테슬라 공장에서 나오고 있지 않으며 모든 시선은 현대 아이오닉 5와 기아 EV6에 쏠려 있다고 평가했다. 상황이 이쯤이 되면 기아차의 시가총액 100조 선언이 허무맹랑한 이야기로만 들리지는 않겠죠. 브람스는 이미 차기 대세장에서 모빌리티 대장주로 기아를 낙점했으며 충분히 시총 100조에 도달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현재 기아 시총이 31조 4천억이기 때문에 100조 같으면 앞으로 어떻게 될지 감이 오시죠? 개미 투자자들의 공포의 투매가 나온 지난 한 주 끝 무렵에 쏟아진 뉴스 중 가장 눈에 띄는 것은 단연 원전,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입니다. 브람스의 주력 섹터 원전, 로봇, 자율주행 전기차. 지수 바닥 확인 과정에서 가장 활발하게 시장 수급을 장악하고 주도주로 부상하리라 기대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차트 우량주 3선으로 마무리합니다. 편안한 주말 저녁 되시고 항상 감사드립니다. you.